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재입니다. 중국 시장이 조정이 얼마 없이 계속 달려요. 네. 와, 미쳤어. 뭐 하루에 그냥 3%씩, 2%, 2.5%씩 계속 올라요. 끝도 없네. 올해 네. 스타네요. 중국 주식. 네, 아주 그중에 홍콩. 본토보다는 홍콩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네. 뭐 한국도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보합이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들어온 것도 좀 상당히 좀 왜 들어오는 것 같아 외국인들이? 지금 또 기승전 또 상법 개정안 이야기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번 건 상법 개정 아니라고 봐요. 상법 개정은 하도 많이 속아서 상법 개정 결정되면 들어올 것 같고요. 뭐 이런 설도 있어. 지금 삼성전자 뭐 이거 담보 가치를 위해서 더 올려야 된다라는 설이 있고, 근데 그러려면 오늘도 더 올렸어야 되는데 뭐 못 올린 거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서 한국 시장 판 게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많이 꺾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사는 건데 이때까지 잘 안 들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이제 업황 반등 때문이다. 업황 반등. 저는 저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월 말부터 공매도 재개하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를 재개하니까 그 동안에는 일종의 얘네들 친구 입장에서들은 그 공매도가 없는 건 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 그럼 아예 안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뭐 롱숏을 하는 페어 트레이딩 하는 게 구조적으로 된 애들이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나는 걔네들이 지금 준비하면서 몸풀기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 롱숏 펀드는 네. 같이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아직 안 풀렸는데 먼저 이렇게 들어오기는 그런 거 별로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그 해외 운용사들 스탠스는 롱숏 가능해지면 네. 들어가겠다라는 아니, 데가 꽤 많죠. 숏이 삼성, 롱 다른 나라 숏도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옛날에도 그거는 가능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매입은 롱숏 그러니까 저기 하여튼 공매도 재개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부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몇몇 그 운용사들과 그 싱가포르나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의지가 많다,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는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은 당연히 일부 들어올 것 같고, 상법 개정 아닙니다. 이거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쵸. 근데 뭐 될 사실 때까지.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제 코스피에서 6천억 정도 샀는데 외국인이 작년 7월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순매수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5천억 샀어요. 6천억 중에. 네네. 오늘 외국인이 4천억 들어왔는데 삼성을 2천억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수반되지 않고서 한국 시장을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한국을 그냥 시장 전체를 살 때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비중적으로라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근데 삼성에 대한 있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한국 시장을 안 사겠죠. 삼성을 코스피에서만 15% 가까이 비중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삼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한국 주식을 사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그거는. 네. 어쨌든 뭐 예. 오늘 삼성전자 또 외국인이 한 2,200억 정도 샀는데 장 중에는 뭐 한 2%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네. 결국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는데 뭐 안 빠진 게 다행이죠. 네, 그리고 뭐 하나오션은 오늘 한화 엔진하고 다 800억, 500억대씩 외국인이 매수했는데요. 예. 한화그룹이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죠. 네. 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기아, 현대차, 하나시스템 이렇게 좀 샀고요. 방산 쪽은 조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한국항공우주를 600억 팔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300억, 20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170억 판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오늘 뭐 업종별로 뭐 오르고 떨어진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장이 보합이었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고요. 엔터주에서 JYP가 한 9.6% 정도 하락한 게 좀 특징이었고, 조선 쪽에서 한화 엔진이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 한화 오션이 한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한화 쪽이 상당히 조선에서도 강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그룹에서 호주 조선사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적대적 M&A입니다. 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 호주의 조선 기업 오스탈을
지분을 공개 매수를 추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원래 21년도부터 인수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네. 이사회가 계속 반대하니까 음. 공개 매수를 시도를 한 겁니다. 네. 네. 하나시스템의 호주 자회사를 통해서 오스타일 지분 9.9%를 주당 4.45 호주 달러에 전입가 대비 한 16% 프리미엄을 얹어서 네. 공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 조달을 위해서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데 하나 시스템이 한 2천억 유상증자 하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600억 유상증자 합니다. 그래서 호주 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호주 자회사를 통해서 그 지분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호주 상법상 해외 기업이 10% 이상 지분 취득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9.9%만 지분 매입을 하는 거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 이미 신청은 해놨거든요. 네. 허가되면 19.9% 이상, 뭐 20% 가까이 지분을 매입해서 최대 주주에 오를 거다라고 합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뭐 타타랑 벤처스 이런 데가 있는데 17%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대주주 지분율이 17%면은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물론 존 로스웰 일가 7.6% 이것도 뭐 같은 뭐 특수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합산하더라도 뭐 한 25%? 23% 24% 내외니까 상당히 좀 대주주 지분율이 낮죠. 네. 이런 거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공개 매수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상장사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도 대주주 지분율이 한 20몇 %밖에 안 되는데 네. 현금 엄청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알짜 자산 많이 갖고 있는데 시총 엄청 낮은 이런 데는 그냥 돈 있는 펀드가 공개 매수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제 네. 재가치 받고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금 1조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야. 근데 대주 지분율이 한 30%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 1조 탐내서라도 1조 왜 못 넣겠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네. 2조도 넣을 수 있지. 네. 회사도 건전하면.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콜마 홀딩스. 네. 콜마 맞아요. 홀딩스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경영 참여를 하면서 상한가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네. 또 추가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원래 한 5% 지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14일 날 5.69%로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뭐 1%도 확대 안 한 건데 문제는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바꿨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결정을 하면서 기업이 의사결정하는데 달튼이 많이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재고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뭐 달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상 대주주 지분율이 낮진 않거든요. 여기는 네.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한 48%가 넘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아유. 이미 확보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불가능. 그죠, 그죠?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음. 우리가 느낌상 한 38%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안 돼. 거의. 예. 그렇죠. 대주주 일가가 만약에 이거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한 3%만 더 취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안고 적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정말 이렇게 컨설팅? 5% 지분은 이미 보유를 한 네. 주주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소통을 많이 해봤겠죠 경영진들하고. 네. 그때 그랬을 때 뭐 대화가 잘 통하고 음. 앞으로 주주 환원이나 뭐 이런 주주 가치 증대의 여지가 좀 보이니까 네.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경영권 매입으로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런 사례가 또 S&D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예. 예, 좀 됐는데 S&D도 오랫동안 보유하던 이제 2대 주주 펀드가 있었는데 네. 경영진하고 이렇게 소통을 오랜 기간 하다가 네.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음. 단연간에 걸쳐서 주주환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공개 네. 매수를 하라고 해서 대주주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실제 공개 매수했는데 실제 공개 매수된 가격보다 훨씬 더 지금 주가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면 음. 적대적인 방법 아니더라도 행동주의 그럼요. 펀드들이 얼마든지 기업 가치 제고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흔한 상황이거든요. 한국에 하려면 할 기회가 있는 곳들 100개는 나올 많죠. 것 같아. 적어도. 그죠? 100개 기업은 100개요? 100개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20 몇 년 투자를 해봤는데 2002년 3년 이후로 우리 뭐 서준 교수 나와서 그렇고 우리 남산준 성님도 여기 나와서 그 말씀하셨지만 올해도록 2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과거 되게 쌌던 때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싸 한국 주식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수주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1.9조 원 규모의 셔틀 탱커 9척 수주 공시를 했는데 네. 계약 기간은 28년 말입니다. 요즘 계속 계약이 이제 도크가 28년도까지 차고 있어요. 척당 단가가 1억 4,800만 불인데 VLCC 신조선 가격이
1억 2,500만 달러. 근데 여기 대비해서 한 18%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네. 신영증권에서는 중국 조선소하고 좀 경합이 붙어서 분산해서 발주될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싹쓸이 수주를 함으로써 중국 배제 움직임이 좀 현실화된 초기 사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뭐 삼성중공업도 추가로 4%대 상승했고 오늘 조선사보다는 기자재들이 좀 강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삼성중공업은 좀 많이 상승해서 끝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아시아 마케팅 후기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키옥시아는 80% 올랐고요. 나냐테크는 50% 올랐는데 다 이렇게 주가 반등 성공을 했는데 삼성하이닉스는 아직 커머더티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다. 근데 이제 메모리 모듈 가격 위주로 상승이 나타나서 모듈향 출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주가가 상승한 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그래도 메모리 가격 전체로 좀 인상이 확산되고 있어서 네. 삼성하이닉스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은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투어를 돌면서 느낀 점은 삼성에 대한 좀 불신의 벽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잘하는 이제 AI 테마에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잘하는 커머더티로 테마가 변화한다면 네. 앞으로의 반등의 폭은 삼성전자가 더 클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 컨센서스가 가격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반도체 리포트 인용을 해드리면서 아직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이익 컨센서스의 반영은 안 했는데 네. 삼성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JYP가 이제 4분기 실적 우려에 많이 떨어졌나 봐요.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또 한 10% 하락했거든요. 예. 3월 한 10일 정도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어제 냈어요. 근데 뭐 이미 알고 있던 실적인데 네. 또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음반 판매가 감소해서 음반 원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형 성장을 한 만큼 비용도 따라 늘어나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반 판매에 좀 주력을 했던 JYP의 이점이 오히려 좀 반작용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좀 꺾인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는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관련된 비용도 반영할 예정이고 더 딴따라 제작비, 잔여분도 추가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얘네가 돈을 내서 만드는구나. 나는 그냥 참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저는 아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막 이렇게 광고 붙어 있어요. 여의도 역함. 네, 그리고 무디스에서 SK이노베이션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2차전지에서 계속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 등급을 이제 BAA3에서 BA1, BA1은 투자 비적격 등급입니다. 이것도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좀 안 좋은 그 홈플러스 그게 떠오르죠. 홈플러스도 이제 신용 등급 하향해서 출발을 해서 예, 법원에 뭐 회생 신청하고 또 신용 등급 D로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용 등급 하락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게다가 투자 비적격 등급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인데 하여튼 2차 전지가 돈 먹는 하마예요.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캐파 싸움이라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LG엔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년에 한 2조 원씩 계속 캐펙스가 투자가 필요한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캐펙스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중국이 규모가 진짜 너무너무 크니까 같이 맞짱을 떠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삼성 SDI도 2조 원 규모 이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계기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막 캐펙스가 막 1년에 막 6조씩 예, 막 전전년에는 4조 했다가 그다음에 막 5조 했다가 6조 쓰고 막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캐펙스가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처럼 마진이 높아가지고 돈을 한쪽에서 벌면서 한쪽에서 투자하고 이 개념이면 되는데 이거는 마진은 아직은 안 나오고 그죠? 참. 근데 뭐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죠.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네네. 업황이 빨리 좀 반등을 해야지. 캐펙스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좀 좋아질 텐데 작년도 영업현금 흐름이 너무 꺾였죠. 예, 삼성 SDI조차 좀 꺾이면서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걱정이네요. SK온이 사실 흑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 SDI는 적자를 본 적이 없어도 2조 원 유상증자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SK온은 항상 이렇게 적자만 보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네요. 이노베이션 정유사업 부분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겠어. 그지? 웬만해서는 돈을 벌 건데 다 들어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업황 우려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 가격도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뭐 나오는데 전월 대비 조금 플러스이긴 해요.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지표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시간 잘 버티면 이깁니다. 근데 시간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난 국가니까 자리를 잡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는 그냥 미래예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왜 그걸 타봐 타보면 생각이 달라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알테오젠 빅파마와 계약이 나왔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원이 리포트를 좀 쓰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3개의 피하 주사 개발에 대해서 2조 원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계약금과 계약 규모는 머크의 키투르다 SC 대비로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 특허 분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됐으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이고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할로자임 특허 이슈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 법인과 계약했던 물질 중 하나는 이중항체인 이제 볼루스토미그로 추정이 되는데 맞다면 알테오젠의 최초의 이중항체 SC 개발 사례이자 유효성과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사례다라고 합니다. 이중항체라는 거는 그 제품 2개를 붙였다는 얘기로 들리네. 맞나? 잘 몰라서. 네. 누가 아시는 분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유효성과 부작용 개선을 위한 SC 개발이 맞다면 매출의 일정 부분은 SC 기술 덕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는 다른 데서 받는 이제 로열티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 로열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임상을 통해서 개발 품목이 확인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추가하겠다라고 예정을 해서 이번의 목표가는 73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머크의 키투르다 SC 로열티는 한 4, 5%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요. 다이치 상교 로열티는 6, 7%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네, 이번 계약도 한 다이치 상교 정도 6, 7%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 법인과 계약 물질은요. 미국 법인과 계약 물질은 약 인핀지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맞다면 한 4, 5%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 이외에도 빅파마들과 최소 6, 7건 정도의 물질 이전 계약 상태의 계약 상대방들이 대기 중이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이중항체라는 게 하나의 항체로 서로 다른 2개의 항원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항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